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김민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나 자신한테 토닥토닥 나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라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시면서 자, 우리 오늘 총평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 시험은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4차례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바로 6월 학력평가였고요. 3월 때 시험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이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국 단위의 시험을 봐왔죠. 그럼 고등학교 입학해서 몇 번째로 보는 모의고사였어. 6번째로 보는 시험. 근데 6번째면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여전히 대면 또 비대면 이런 수업들이 계속해서 혼합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학교의 실정이라든지 등등의 여건에 따라서 모의고사가 있는 날도 실제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렀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온전하게 아침 일찍부터 국어, 영어, 수학, 또 한국사, 탐구, 또 나아가서는 제2외국어까지 시험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여전히 좀 힘들고 낯설고 좀 고되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우리 6월 평가원 시험이었었고요. 특히 6월은 얘들아 어떤 때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 학기 중에 6월의 의미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완전 코앞에 둔 시점이죠. 학교마다 일정은 좀 다를 거예요. 빠른 학교들은 6월 말부터 시작하기도 할 것이고 보통의 학교들이 7월 초, 늦은 경우에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한창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간, 내신 시험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서 그와 함께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진짜 수행평가 엄청 많죠. 한 과목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개의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의 산출물들을 내야 하는 수행평가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여러분들이 6월 시험을 치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정치화법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범위 1단원, 2단원, 3단원. 사실 3월엔 어땠어? 그러니까 정치화법에 있는 완전한 그 내용 요소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던 그 통합사회라는 과목 안에서 선택 과목 정치화법의 요소들을 좀 뽑아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의 경우가 바로 선택 과목 정치화법에서 1, 2, 3단원. 글을 내용 요소로 하는 시험이었는데요. 자, 우리 이 과목의 경우에는 총 몇 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정치와 법은 그 모학문,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학문을 얘기하면 정치학과 법학이 있어. 여기서 이 정치학을요, 1, 2, 3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4, 5, 6단원 가게 되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 시점에서 6월 그 학력평가로 정치화법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2 때 내신으로 정법을 선택한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다. 나 학교에서 내신으로 정법하니까 정법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학교들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3단원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신 공부의 빈틈도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총 20문항 어떤 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몇 문항씩 출제가 됐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1단원에서 5문항. 자, 1번 문제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딱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2단원에서 9문항, 3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자, 총 20개의 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이 몇 단원에서 출제가 됐어? 2단원에서 출제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그 내용 요소들을 단원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래? 1단원에서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헌법의 기본 원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기본권 공부를 했고요. 자, 2단원 넘어가서 아마 딱 처음으로 정법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법한 정부 형태,
정부 형태를 딱 끝내고 나니까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파트. 사실 외울 요소가 진짜 많은 부분이죠. 자, 그거 건너뛰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자치까지. 자, 2단원에서 이렇게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2단원이 그만큼 내용 요소가 많은 단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만한 문제들이 진짜 많은 거야. 여러분들 내신 시험도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자, 3단원 정치과정과 참여의 경우에는요. 6문항 출제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선거제도가 등장을 하죠. 통상적으로 정치화법에서 자료 해석형으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야 하는 게 바로 선거 파트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험의 경우에도 올해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로 선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선거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계산하면서 풀 수 있는 정복 가능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원별로 출제가 특히 2단원에서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특히 5번, 8번, 14번, 15번 정도가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5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정부 형태 파트였었는데 사실 이것도 개념 요소가 되어 있으면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묻고 있는 개념이 완전하게 좀 낯설거나 완전하게 새롭거나 뭐 이런 류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5번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문항의 패턴이 문항의 유형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거 좀 낯선데 한번 꽈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8단원 국가기관 파트죠. 자,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 8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자, 14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총 20개의 문항 중에서 14번 문제를 좀 되게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 가장 어렵게. 왜냐하면 14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5번과 마찬가지로 문항의 유형 자체가 좀 생경했어. 그냥 내가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제도, 그 선거 제도의 특징을 안다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수능식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15번 문제의 경우에는 자, 국가기관 파트에서도 특히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텍스트가 좀 길고 이 텍스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또 뭐 직계존속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가능성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자, 저는 이 6월 학력평가, 자, 여러분들 결과도 물론 뭐 우리가 잘 되새기고 앞으로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번 시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실 이번 6월 모의고사 분명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충분히 물을 만한 문제를 물어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 특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랑 거의 대부분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공부를 한 내용, 그 개념들의 빈틈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신에서 내가 정치화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고3 때 수능 선택으로 100% 이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내신에서 정법 공부해보니까 얘들아 어때? 너무 재밌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흥미를 느꼈다면 나 이거 수능 선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정치화법이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수능이 좋아하는 정치화법의 핵심적인 주제들, 또 수능이 좋아하는 수능식 사고 이런 것들, 정치화법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만 듣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바로 문제 풀이 할 거예요. 우리 1번 문제 풀이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